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비문학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때요? 내가 풀어보라 그랬지? 오늘 2개 풀어왔니? 어때요? 풀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첫 번째 거는 그래도 좀 할만했죠? 그죠? 약간 고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할만했을 겁니다. 뭐에 비하면? 뒤에 거에 비하면. 자, 뒤에 우리가 이제 사회를 들어갔어. 사회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마 그래프 나오고 뭐 경제 나오고 그래 너희들 마음 다 알아. 선생님도 경제 못했어. 근데 있잖아. 그래프 문제는 지금까지 쭉 봐오면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니? 문제가 어렵든 쉽든 정답률은 항상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봐봐.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 쉬우면 정답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뭘까? 너희들이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포기한다는 얘기지. 그치? 문제가 쉬울 수도 있는데 전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아. 이제는 포기하지 마. 선생님이 그래프 안 포기하는 방법 있다가 알려줄게. 알았죠? 자, 그러니까 집중해.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갑니다. 자, 22쪽이에요. 자, 22쪽에 보시면 인문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자, 7, 8, 9번 세 개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살짝 문제를 살펴봐야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나올 거야. 한번 같이 보자. 자, 7번 봐봐라. 자, 위글의 표제와 부제. 이게 뭐야? 제목이지. 그치? 자, 지금 보니 이 글에 제목을 붙여달라는 거다. 제목은 뭔데요? 그 글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제목이죠. 결국 이 문제는 뭘 파악하는 문제냐?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야. 이 글이 핵심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걸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위글과 보기의 내용상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봐줬더니 뭐가 나오니? 작품이 하나 나왔어. 그치? 충담사의 안민가라는 고전 시가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이건 뭐야? 빈문학과 문학의 비교 감상이 되겠죠. 그쵸? 비교해서 이해하기야. 그 다음에 9번. 자, 보기를 활용해서 위글의 논지를 보강할 때 그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이 말 잘 봐. 자, 논지를 보강한다라는 게 뭐지? 더 보충해서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위글의 논지. 얘들아, 논지라는 말은 주장이라는 말이랑 같은 뜻이다. 자, 이 글의 주장을 보기를 가지고 보충을 해준대. 결국 보기는 뭐다? 얘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얘의 주장을 보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뭘 봐야 되냐? 자, 보기에 자료가 있어. 이 자료를 글의 어느 부분에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 글의 어느 부분, 글에 보면 지금 가나다라마 이렇게 5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5개의 단락에 어느 부분에다가 이 보기를 넣어줄 건지 일단 보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찾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 보자. 우리는 일단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해야 되고요. 자, 보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각 단락의 내용을 일단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문 어렵지 않다, 얘들아? 이 지문 너는 꼭 이렇게 고전 막 이런 거 나오면 힘들어해. 한자어가 나오고 이러면 힘들어하는데 이거 은근히 쉬워요. 같이 한번 볼래? 자, 먼저 가단락 봅시다.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르는 데는 근본이 있다. 자, 근본이 있다. 보세요. 자, 가단락.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를 때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은 봐봐. 치자의 덕은 나라의 근본이고 봐봐. 근본 중에 하나가 뭐냐? 치자의 덕이라는 게 있어. 얘는 근본은 근본인데 나라의 근본이래. 됐지? 자, 그 다음에 인륜은 자, 인륜. 이거는 뭐다? 정사의 근본이다. 됐어. 자, 그 다음에 교화. 자, 교화는 뭐다? 다스리는 근본이다. 라고 돼 있지. 자, 이게 뭐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르는 근본이야. 자, 이 세 가지 근본이 정립되어야만, 즉, 이 세 가지 근본이 바로 선다면 어떻게 된다? 임금의 도가 갖추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금은 만민을 거느린 자이다. 어찌 귀와 눈을 즐겁게만 하며 어찌 거처와 의복에 치장만 하며 어찌 분주히 명령에 따르게만 하려는 것이겠는가. 대체로 사람을 길러주어야 하며 사람을 반열로 다스리며 사람을 현달케 하며 사람을 선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계통이 거행되지 못하면 나라가 쇠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죠? 자, 세 가지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임금의 도를 세울 수 있는 세 가지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뭘 얘기했지? 자, 네 가지 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계통은 뭐래? 이것이 없게 되면은 나라는 쇠하게 된다. 즉 나라는 망해버린다. 라는 그런 뜻이야.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지? 첫 번째 단락에는 이 글의 핵심 화제가 제시됩니다. 즉,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알려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글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세 가지 근본 이거라고 말했지 이게 뭐라고는 자세히 얘기 안 했어. 네 가지 계통 이거라고 했지 이게 뭐라고는 자세히 말 안 했어. 아마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그치? 자, 근데 보니까 다 설명하지는 않아. 한번 볼래? 자, 나달락 봅시다. 자, 나달락을 보니까 임금이 의리에 밝지 못하면 의혹이 많고 뜻이 확고하지 못하면 많이 흔들리고 경솔하게 기뻐하고 성내면 그로 인해 은세와 건세를 사고 파는 자가 있게 되고 드러나게 사랑하고 미워하면 그로 인해 사랑을 난리가 났어 지금. 그치? 자, 임금이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요목조목 그치? 아주 그냥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임금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을 제시하고 이 잘못이 나올 수 있는 임금의 잘못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뭐 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지. 이 열거를 하고 마지막 부분을 봐봐. 이렇게 얘들아 선생님이 그때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자, 문단의 첫 문장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죠? 첫 문장을 읽으면 글의 흐름이 파악된다 그랬지. 근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왜? 처음부터 사례들을 열거해요. 그러고 나서 이 많은 사례들을 마지막 문장에 가서 정리해주고 있단 말이야. 나달락은 어떻게 정리되니? 자, 이 8가지 폐단이 일어나면 자, 앞에서 할 수 있는 임금의 잘못을 열거했어. 그게 뭐야? 8가지야. 이 8가지 폐단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대?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들을 열거하고 이걸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즉 뭐야? 가정이야.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즉 그것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가정과 예상되는 결과가 제시되죠. 자, 그 다음에 달을 볼까요? 자, 달을 보니까 역시 비슷한 형식으로 돼 있어. 자, 임금이 참으로 그 폐단을 알아서 마음에 반성해서 귀와 눈을 공평하게 하여 가리는 것을 제거하고 측근을 멀리하여 아첨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공손한 마음을 가져 바른 대로만 하면 봐봐. 얘도 역시 보니 열거하고 있지. 근데 다만 차이점은 뭐야? 나달락에서는 이러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고 여기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열거를 통해서 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뭐래? 보존될 것은 보존되고 감화될 것은 감화되어 만물이 제 위치를 찾고 하늘과 땅이 제자리가 정해지고 해와 달도 밝게 빛날 것이다. 즉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 아니니? 역시 얘도 뭐예요? 가정이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정과 예상 결과가 제시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해? 그러니 임금의 마음이 나라의 근본이 아니겠는가라고 했어요. 자, 나라의 근본? 아까 있었는데 첫 번째 단락으로 다시 갑니다. 자, 나라의 근본은 뭐였습니까? 치자의 덕이죠. 여기에서는 그걸 다른 말로 살짝 바꿔버린 거야. 뭐? 임금의 마음이라고. 자, 그래서 사실 보면은요, 이 나달락과 다달락은 묶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첫 번째 근본, 치자의 덕. 자, 치자가 뭐야, 치자? 치자, 다스리는 자죠. 그렇죠? 다스리는 자의 덕이라는 첫 번째 근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가지 근본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 2가지 근본이 더 나와야겠죠. 자, 라달락으로 가보자. 자, 라를 가니까 뭐가 나와? 임금이 아비와 자식의 윤리를 다하면 자, 이 윤리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근본 중에 2번째 인륜이 있었죠. 그렇죠? 인륜이 뭐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윤리란 뜻이야. 자, 그러니 이 윤리를 다하면 백성들이 너나 없이 공경할 것이고 지아비와 지어머니의 윤리를 다하면 백성들이 분별을 알 것이고 임금과 신하의 윤리를 다하면 백성들이 의리를 알 것이다. 역시 여기에도 뭐가 사용되니? 열거가 사용됐잖아.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뭐야? 역시 뭐? 가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가정하고 그 예상 결과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어. 그쵸? 그러면서 라의 마지막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 인륜이 정치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자, 아까 전에 두 번째 근본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근본. 인륜. 정사의 근본이다 라고 했죠. 이 정사는 정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인륜이라는 두 번째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단락 갈까요? 자, 지금의 풍속은 사나워졌다. 갓을 쓰고 끈을 느슨하게 들이우고는 당당하게 떠들며 은밀히 눈치를 보면서 외모는 그럴싸하게 꾸미고 있으나 내심은 방자하다. 자, 봐봐. 이 글의 특징 이제 좀 알겠지? 그치? 이 글의 특징이 뭐니? 계속 뭔가 상황을 열거해요. 지금 요새 상황이 안 좋아.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 좋은 거를 하나하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주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은 이 문제, 이 지문에 대해서 내용 전개 방식 문제가 없는 게 아쉬워. 근데 만약에 나온다. 뭘 찾아야겠어? 자, 어떤 가정을 하고 그 가정에 따라서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논지 전개 방식 하나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야? 비슷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것도 된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자, 봐봐.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하면서 교훈이 있어. 뭐야? 중심 내용은 맨 마지막 문장에 있다. 마찬가지로 마단락에도 마지막 문장에 핵심 내용이 있겠죠. 뭐가 있겠니? 자, 백성들이 감화되어 풍속이 다스려질 것이니 교화가 어찌 다스리는 근본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마지막 세 번째 근본이 교화를 들고 있습니다. 교화는 뭐? 다스림의 근본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써놨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이 글은요, 어려워 보이지만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 뭐에 관련된 거야? 자, 치자의 덕이라는 첫 번째 근본, 인륜이라는 두 번째 근본, 그 다음에 교화라는 세 번째 근본. 즉,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이 글은 아마 세 가지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 다음에 네 가지 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그치? 그런데 사실 핵심 내용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여기에 있었던 거야. 이 글은 세 가지 근본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7번 문제. 그치? 자, 7번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볼게요. 자,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합한 것은, 자, 표제와 부제가 뭐야? 표제는 큰 제목, 부제는 작은 제목이란 뜻이야. 그러면 핵심 내용을 어차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얘들아, 지금 봤을 때 자, 핵심 내용이 돼야 되잖아? 즉, 제목은요. 글의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어야 하지. 근데 지금 이 글의 내용은 뭐였죠? 이 글의 내용은 세 가지 덕에 대한 내용이었단 말이야. 이 세 가지 덕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하다? 임금의 도를 세우는데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 임금의 자세와 역할 어때요? 포괄할 수 있죠. 임금이 이런 것들을 지녀야 한다. 됐어. 그치?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윤리와 풍속의 교정이라고 했고 3번 같은 경우에 인륜에 의한 교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륜이나 교화나 아니면 윤리, 뭐 교정 이런 거 다 어때? 세 가지를 다 포괄해주니? 아니야. 우리 세 가지가 있었어. 이 세 가지가 뭐였어? 첫 번째는 임금의 덕이었고 두 번째가 인륜이었고 세 번째가 교화였잖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륜, 윤리는 인륜이죠. 교정은 뭐 교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두 개만 얘기하고 있어. 다 포괄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3번도 마찬가지야. 인륜과 교화 두 개만 얘기해주지. 제목은 반드시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은 당연히 아니야.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가능성 있는 건 1번이란 거지. 그런데 자, 부제는 뭐지? 얘를 뒷받침해줘야 돼. 네 가지 계통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자, 네 가지 계통의 실천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글 전체 내용은 이 내용이었어? 아니야.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 덕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4, 5번을 볼까? 자, 4번 보니까 뭐야? 임금이 추구해야 할 도라고 했어. 그치? 뭔가 임금이 추구해야 할 것들. 세 가지? 뭐였니? 그게 세 가지 근본 이런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그래, 이 얘기였는데. 자,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 그 세 가지를 뭔가 포괄할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검증해 봐야 돼? 부제를 검증해 봐야 돼. 자, 8가지 폐단을 신속히 제거하자. 이거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죠? 어디에만 나와? 두 번째 단락과 관련된 내용이지 글의 전체를 모두 전체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4번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거야. 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세 가지 근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는 치자의 덕, 일륜, 교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 뭐였냐? 글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파악하라는 거지. 뭘 통해서?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첫 번째 문단을 봤을 때 우리한테는 세 가지 근본이 있었고 네 가지 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다 읽어봤을 때 네 가지 계통은 부분적인 얘기라는 거 알았죠? 전체적으로 세 가지 근본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의 내용 이런 것으로 봐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한번 갑니다. 자, 8번 이거 작품 나왔네? 고전시가 작품 안민가가 나왔어요. 자, 이 안민가를 가지고 뭐? 비교 감상하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안민가를 봅시다. 자, 뭐야?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시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이 노래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이 노래의 특징은 봐봐. 어이구. 자, 이 노래의 특징은 임금이 아버지, 신하가 어머니, 백성이 아이라는 거지. 그러면 부모는 아이에게 뭘 주나? 사랑을 준다. 즉, 임금이 해야 될 것 중에 뭐? 사랑을 강조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은 사랑을 알게 될 거다. 그 다음, 자,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리십시오. 뭘 해? 사랑만 주면 되냐? 아니야. 꾸물거리는 이 백성들에게 먹이라는 거잖아. 먹이를 준다고 하니까 좀 동물 같아. 자, 이 사람들을 먹여준다. 즉,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임금이 할 일이야.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이 땅을 버리면 어디로 가지?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여기가 최고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자,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나라는 보전될 것이다. 역시 이것도 뭐예요? 자, 어떤 상황을 가정하죠. 그렇죠? 가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얘기합니다. 어떤 결과? 나라가 보전될 것이다. 또, 자,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즉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각자 자기의 역할과 맡은 본분을 다 한다면 뭐? 나라 안이 태평해질 것이다. 역시 여기에서도 가정을 통해서 어떤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 자, 백성들을 감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감화의 대상이다. 뭔가를 좀 가르치고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자, 백성이 감화의 대상이다. 아까 지문에서 아예 감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딨지? 다단락을 봐봐. 다단락의 둘째 줄 보면 자, 보존될 것은 보존되고 감화될 것은 감화되어 라고 했어. 자, 그리고 마단락의 맨 밑에를 봐봐. 자, 백성들이 감화되어 풍속이 다스려질 것이다. 즉, 백성들은 감화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기에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백성들이 사랑을 안다. 즉, 그 사랑을 깨닫는 거 역시 감화라고 볼 수 있죠. 됐죠? 1번 맞아. 그 다음에 2번. 자, 국가의 안정을 위한 방법. 자, 뭐야? 이렇게 하면 보전될 것이다. 태평할 것이다. 이게 뭐니? 안정 아니야? 국가가 안정을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즉, 안정할 수 있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지금 공통점 찾는 거 아니에요? 자, 지문에서는 어디에 있니? 자, 다를 봐봐. 다 단락에 보시면 자, 뭐니? 밑에서 둘째 줄. 만물이 제 위치를 찾고 하늘과 땅이 제자리가 정해진다. 이게 다 뭐예요? 국가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제 위치를 찾는다. 평안해질 것이다.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해. 그러면 만물이 제 위치를 찾아. 그게 국가가 안정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통치의 주체로서 임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맞잖아. 임금이 사랑을 줘야 돼. 임금이 먹여줘야 돼. 임금이 임금답게 살아야 돼. 임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본문으로 오게 되면 뭐라 그랬죠? 자, 임금이 덕이 있어야 하고. 그지? 임금이 그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임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 자, 바람직한 통치가 실행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뭐야? 자, 여기에서도 역시 뭐가 어떤 결과가 있었죠? 가정. 바람직한 통치가 실행됐어. 그랬을 때 뭐? 자, 보전되고 태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나타날 결과죠. 그리고 아까
지문에서는. 뭐야? 다 그거 아니었어? 다 가정 결과였잖아. 그치? 그래서 바람직한 통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1, 2, 3, 4 다 공통적이네. 근데 5번 봐봐. 자, 백성들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는 있죠. 먹여줘. 근데 지문에 있습니까? 자, 지문에서는 자, 여기 봐봐. 덕이 있어야 되고 인륜이 있어야 되고 교화시켜야 된다. 먹이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식생활 문제는 보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 그래서 8번 공통점이 아닌 것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9번 봅니다. 자, 보기를 활용하여 위글의 논지를 보강할 때 이거 아까 뭐라 했니 선생님이? 보충한다 그랬지. 그치? 자, 그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쓰기 문제 있잖아. 우리 앞에 듣기 풀고 한 장 넘겼을 때 나오는 쓰기 문제에 뭐 있어? 자료 나오죠. 그렇죠? 자료 문제는 뭐야? 이 자료를 내가 개요의 어느 부분에 넣을 것인가? 이거야. 똑같아. 지금 여기에도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이 이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글의 어느 부분에 넣을 것이냐. 이걸 고민해 주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 보기를 한번 봐봐. 자, 천자의 지위는 더없이 높고 귀하지만 그 높은 지위는 밖에서 온 것이므로 그것이 있다고 하여 나의 성정과 심신에 더해질 것이 없으며 없다고 하여 나의 성정과 심신에 훼손될 것이 없다. 자, 봐봐. 지금 이 첫 번째 문장 긴데 자, 이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뭐니? 자, 천자의 지위라는 겁니다. 이 천자의 지위라는 것 물론 높고 귀한 것이야. 하지만 귀하지만이 중요한 거지. 그치? 귀하지만 얘는 뭐야?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오직 하늘에서 얻어서 이 몸에 간직되어 있으므로 없어서도 안 되고 훼손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뭐다? 사람의 도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도리. 지금 결국 이 보기는요. 사람의 도리, 즉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윤리는 뭐야?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해? 여기에 속하겠죠. 계속 볼까? 자, 그러므로 순임금이 천하를 얻었다고 즐거워하지 않고 아버지인 고수를 섬겨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한 일. 자, 봐봐. 도리에서 너네가 인륜을 못 찾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읽었으면 이거 찾아야 되죠. 왜? 결국 이 도리라는 것에 예를 든 걸 봐봐. 얘가 뭐죠?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 이게 뭐야? 효잖아요? 자, 효에 대해서 언급된 단락이 어디야? 라단락이지, 그치? 자, 라단락에서 아비와 자식의 윤리, 이게 효죠. 셋째 줄에 보시면 효도하지 않는 자, 효가 나왔지, 그치? 자, 효와 관련된 거, 윤리와 관련된 거, 그치? 인륜과 관련된 거. 이런 거 우리 어느 단락에서 찾아야 돼? 라단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 보기의 내용은요, 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보기는.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을 찾아야 돼. 근데 그 단락은 어디에 있어? 어디 있어? 선생님 지워버렸어. 자, 어디 있어? 라단락에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니네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 다 읽을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인륜만 찾아가면 돼. 4번이 답이야. 라에서 임금이 인륜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딴 건 생각도 하지 마. 알겠지? 보기에서 여러분은 도리와 효를 찾았다? 이거는 인륜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인륜이 나와 있는 단락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걔를 뒷받침해 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다. 너무 싱겁게 나왔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너희들 이제 어려운 지문을 가야 된다. 그 전에 힘을 얻어야겠다. 그치?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박주현 학생이 올려줬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원래 이거 하려고 했어. 나의 취향이거든. 자, 오늘의 명언 볼까요? 이거 누구 노래니? 우리 삼동이 노래지, 그치? 자,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딛어요. 가슴 가득히 두려움과 설렘을 안은 채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난 또 한 걸음 내딛어요. 언젠가 만날 내 꿈을 향해. 자, 김수현. 너무 좋아요. 자, 이 김수현이 부른 드리밍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 너네 두렵지? 하지만 또 설레지. 비틀거리고 흔들려요. 힘들어. 넘어질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멈추지 말고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합니다. 어딜 향해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자, 꿈을 생각하니까
힘이 좀 나지. 그치? 그러니까 사회지문 포기하지 말란 얘기야. 자, 다음 지문으로 갑니다. 자, 다음 지문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지문이고요. 경제지문입니다. 경제지문에서는 항상 그래프가 나와. 그래프 문제는 정답률이 떨어진다 그랬어. 떨어지는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야. 어렵든 쉽든 여러분이 포기한다는 얘기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선생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문제 살짝 보고 오도록 할게. 자, 먼저 1번 문제야. 자, 미루어 알다. 이거 뭐니 얘들아? 미루어 알다? 추론 문제죠. 자, 1번은요. 추론, 추리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래, 대놓고 얘기 안 해준다는 거야. 대놓고 이렇다고 얘기해주는 거를 찾는 건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루어 알 수 없는 것, 자, 미루어 알 수 있는 것. 추론 문제는요. 그래, 겉으로는 안 드러나 있지만 여러분이 논리 관계를 따져서 그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순 있어. 하지만 정리만 잘하면 돼. 이따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2번. 위글과 관련해서 보기를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보기를 보니까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일본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봐봐. 선생님 요즘에 뭐라 그랬어? 적용 문제가 대세라고 그랬지? 자,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상황을 잘 파악하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의 표를 활용하여 위글을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선생님 정신이 없다. 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글을 이해해보라는 거 그래프 문제야. 자, 경제 지문에는 반드시 그래프가 나온다. 하지만 뭐 쫄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래프도 이거야. 상황에, 그래프라는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야. 이거랑 다를 게 없어.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돼. 그래프 보는 방법 이따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4번.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얘는 뭐니? 어휘. 어휘 문제 어디서 한다? 자, 화장실에서 해결한다. 이건 너희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떨리지? 떨지 마. 쉬워.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직종은 특허 업무를 맡는 변리사로 알려져 있다. 변리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이 하루 8시간을 일하는데도 왜 변리사의 급여는 단순 노무직의 몇십 배가 될까? 단순 노무직의 일이 오히려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 자, 이거 뭐죠? 물어보죠. 자, 의문문, 질문을 했어? 질문 두 가지라 그랬지? 비문학에서 질문은. 서리법이거나 자문자답이거나. 이건 뭐겠니? 첫 단락에서 의문은 대체로 문제 제기야. 앞으로 뭐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겠죠? 자문자답 형식의 구조를 취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이것이 뭐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질문들이겠죠. 왜 변리사는 단순 노무직에 비해 돈을 많이 벌까?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왜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그리고 단순 노무직이 더 육체적으로 힘든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 자,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는 뭐가 제시되지 항상? 여기에는 화제가 제시됩니다. 그렇죠? 화제가 제시되고 자, 문제가 제기되죠. 지금 여기에서 화제는 뭔가요? 임금이야. 즉, 임금. 받는 돈이죠. 사람이 일을 하고 받는 돈은 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 제기는 뭐냐? 자, 왜 변리사는 단순 노동을 하는 단순 노무직에 비해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게 될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는 겁니다. 됐지? 그럼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자, 임금, 지대, 이자는 노동, 토지,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다. 자, 봐 얘들아. 추론 문제가 있었어. 추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야? 그냥 단순히 내용이 일치하는 것만 묻지는 않아. 우리가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끌어내야 돼. 이럴 때 관계를 잘 정리하십시오. 논리는요, 관계 문제예요. 그럼 봐봐. 자, 임금과 그리고 지대와 이자. 자, 이거는 노동, 토지,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즉,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얘는 뭐야? 토지의 가격이고 얘는 뭐니? 자본의 가격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거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생산 요소라 그러잖아. 자, 이런 생산 요소의 가격을 임금, 지대, 이자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생산 요소의 가격은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라고 했어. 그 얘기는 뭐니? 자, 얘네들이 결정되는 방식은 무엇이 결정되는 방식과 같다? 재화, 그리고 서비스. 얘네들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 마찬가지로 각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그리고 이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똑같아. 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딨죠? 임금이야, 지대야, 이자야, 재화야, 서비스야.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그쵸? 왜 변리사가 단순 노무직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느냐? 즉, 우리는 뭐 이거에 초점을 두고 봐줘야겠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자,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랬는데 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니까 임금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노동의 수요자, 얘들아 수요는 뭐지? 필요로 하는 거야. 그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기업인데 임금이 하락하면 임금의 고용 비용이 감소하므로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이거 이해 못해도 돼. 중요한 건 뭐야? 자, 그래프 풀 때 선생님이 기출할 때 살짝 알려줬어. 자, 그래프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 자, 뭐뭐 할수록 그리고 뭐뭐 하면 자, 그래서 이게 높아질수록 얘는 낮아진다. 뭐 얘가 낮아질수록 얘는 높아진다. 이런 관계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자, 이 부분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임금이 하락하면 중간에 다 뛰어넘어. 결론만 봐봐. 뭐? 수요는 증가한다는 거지. 그치? 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중간에 뭐 고용 비용 뭐 이런 건 우리한테 안 중요해. 왜? 우리의 지금 관심은 이거란 말이야. 임금과. 그치? 임금과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이야. 관심을 항상 니네가 다 관심을 주면 안 돼. 얘들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 여자 저 여자 다 관심 주지 마. 다 놓친다. 한 여자만 계속 공략하세요. 자, 봐봐. 우리한테 오늘 봐야 될 거는 임금, 수요, 공급 이런 말들이란 말이야. 자, 임금이 낮아지면 뭐라고? 수요는 높아진다. 노동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게 중요해. 그러므로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헐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우하향이 뭔지 몰라. 자, 봐봐. 이거 있잖아. 옆에 그래프가 있잖아. 자, 그래프에서 힌트를 얻으란 말이야. 자, 봐봐. 이 그래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일단 그래프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그려줄게. 이거 가지고. 자, 봐봐. 가로축이 뭐야? 가로축. 가로축은 거래량입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은 뭐죠? 세로가 뭐야? 가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거는 임금의 가격이라고 돼 있지. 그치? 임금 가격이 사실 뭐야? 아까 뭐라 그랬니? 자,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결국 여기에서의 거래량이라는 것은 노동이 거래되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거래량, 위쪽으로 가는 것이 가격이야. 그치? 그러면 요걸로 놓고 봤을 때 자, 어때? 기업에서는 임금이 낮을수록 어때요?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뭐라 그랬어? 우하향이라 그랬잖아. 우하향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이 뭐라는 거야? 이게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지. 자, 봐봐. 임금이 낮아. 지금 이게 가격이 임금이잖아? 그치? 싸. 얘네들이. 노동의 값이 싸. 그래서 임금이 낮아. 그러면은 거래량은 봤을 때 어때? 이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높아지는 거지. 임금이 낮을 때는 수요는 높습니다. 그런데 어때? 임금이 비쌀 경우에 이때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더 작은 숫자지. 그치? 자, 그래서 봐봐. 임금이 낮을수록 수요가 높아진다.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는 그런 얘기야. 됐죠? 자, 그리고 볼까? 자, 그 다음 어디냐? 두 번째 단락의 5번째 줄 보세요. 자, 노동의 공급자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가면 일을 더 많이 해서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하므로 노동 공급량은 증가한다. 봐. 이거는 지금 수요 곡선에 대한 얘기였어. 반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많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즉 임금이 높아질수록 뭐 공급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그러므로 노동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이다. 즉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곡선.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봐봐. 지금 임금이 높아. 지금 이게 임금이죠. 그렇죠? 임금이 높아. 그럴 때 거래량도 높단 말이야.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서로 어때요? 반대의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 자, 이게 뭐라는 거니? 일반적인 재화 시장의 수요 곡선 및 공급 곡선과 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니? 일반 재화에서도 수요 공급 곡선은 이 모양이라는 얘기야. 아까 볼까? 아까 뭐가 있었어? 자, 임금, 지대, 이자. 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 방법과 같다 그랬지. 그치? 그 방법은 뭐야?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그런 방법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즉 그래프도 같은 모양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뭐뭐 하면 어떻게 되고 뭐뭐 할수록 어떻게 된다. 임금이 낮아질수록 수요는 높아지고, 그치? 임금이 낮아질수록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이 거래량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다. 그리고 임금이 높아질수록 공급은 어때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하향과 우상향의 의미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그럼 됐어.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야.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지금 궁금한 거야. 왜? 변리사라는 어떤 그런 전문직들은 단순 노무직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냐는 거지. 그 원리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봅시다. 자, 단순 노무직의 임금이 전문직의 소득에 비해 크게 낮은 것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단순 노무직의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이 직종의 노동은 미숙련 단순 노동이므로 누구나 쉽게 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서 공급이 많은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 얘들아. 그치? 또띠 이렇게 들리죠? 또 선생님 말이. 그치? 자, 또띠가 아니고요. 자, 봐봐. 우리 지금 이 지문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죠? 또띠야. 근데 어렵지만 우리에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는 어디 있어? 문제에 있어. 보기에 있다는 거지. 자, 3번의 보기를 보십시오. 이거는 있잖아. 그래프를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단락이야. 근데 너희는 그래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 안 그렇다는 거다. 자,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이해해보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봐봐. 여기 보면은 자, 가그래프와 나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가그래프는 어떤 직종과 관련이 있냐? 자, 전문직, 그치? 그리고 전문직. 즉, 가그래프는요, 전문직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야. 우리가 전문직과 관련된 내용을 보려면 얘를 봐야 돼.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어때요? 이 D2, S2는 뭐야? 단순 노무직, 그치? 또 단순 노무직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 얘는 단순 노무직의 경우가 됩니다. 근데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 그래프 보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했어. 자, 오늘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개념을 들어가도록 할게. 자, 오늘 중요한 개념은 뭐냐? 그래프와 관련된 거야. 이 그래프는 있잖니, 얘들아. 뭐가 중요한지 아니? X축하고 Y축이 제일 중요해. 자, X축과 Y축이 중요하다. 즉, X축에 뭐가 있냐? Y축에 뭐가 있냐? 이걸 제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어디로 가는 게 증가하느냐를 봐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너희가 여기에서 많이 헷갈린다? 아마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친구들은요. X축의 증가가 어느 방향이고 Y축의 증가가 어느 방향인지를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일단 보세요.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첫 번째 뭐에서부터 시작해? 야, 그림은 전문직을 먼저 그려놓고 단락 이 글에서는 지문에서는 단순 노무직을 먼저 얘기한다.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함정에 빠지지 마. 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단순 노무직의 임금이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 이거 그려줬지, 그치?
이런 곡선이 있을 때 얘가 수요 곡선, 얘가 공급 곡선이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 임금과 고용량의 결정은 이 균형점, 엇갈리는 지점에서 고용량과 임금이 결정된다고 했을 거야. 그러면은 이 경우에 봐봐. 자, 이 경우에 지금 원래 노동의 공급 곡선이 이 실선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쵸? S와 그치? D야. 그리고 이 S1은 뭐지? 전문직의 공급 곡선, D1은 전문직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쵸? 그러면 봐봐. 균형 가격은 이 부분이야. 이 지점이라는 거지. 이 지점이 균형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직의 경우에는 뭐야? 얘 전문직이죠? 전문직의 경우에는 이게 위로 상승을 하면서 이 가격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이게 균형 가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려와. 그래서 보통 받는 돈에 비해서 이 밑에 있는 가격에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일단 단순 노무직 부분을 볼 거야. 자, 단순 노무직의 임금이 전문직의 소득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 즉, 봐봐. 전문직은 이 이점보다도 위에 있죠. 그런데 얘는 어때? 이점보다도 밑에 있단 말이야. 이 원이 이 위쯤에 있다고 할 때 어때? 이 차이가 크지. 얘가 2원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차이가 커. 단순 노무직의 임금은 이 사람 전문직의 소득에 비해서 낮다는 얘기야. 이거 역시 뭐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대잖아. 그러면 보세요. 자, 이 경우를 봅시다. 자, 이 경우를 봤을 때 단순 노무직의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습니다. 왜? 즉,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이유는 뭐죠? 단순하니까. 쉬우니까. 누구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고도 올 수 있죠. 그래서 뭐래? 미숙련 단순 노동이므로 누구나 쉽게 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서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봐. 공급이 많아진다. 보십시오. 자, 이게 공급 곡선이지? 공급이 많아진다면 이 선은 어디로 이동할 것 같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래프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다? 증가하면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들아, 봐봐. X축과 Y축에서 증가의 방향은 다릅니다. Y축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증가야. 하지만 X축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증가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뭐야? 공급이 증가했다는 건 노동의 양이 증가했다는 거야. 노동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러면 노동량, 즉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을 따져줘야 돼. 즉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X축의 증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걸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을 거야. 이상해. 선생님,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자, 뭐야? 단순 노무직의 경우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왜 단순 노무직의 공급 곡선인 S2는요? 여기보다 내려왔나요? 내려온 게 아니야, 얘들아. 내려온 게 아니야. 얘는 뭐니?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야. 아래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즉, 양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즉, 얘들아 봐봐. 그래프에서 증가의 방향은 한 가지가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위로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가로축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니까 헷갈리지. 마치 이게 이거의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봐봐. 어디 갔니? 선생님 헷갈려. 자, 이 노동 수요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쉬우니까. 누구나 다 뛰어들었어. 그 결과 뭐야? 보세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돼? 자, 단순 노무직의 수요 곡선이 이거란 말이야, 지금. 이만큼을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야, 임금에 따라. 그런데 보통의 공급 곡선 같으면은 이 지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치? 자, 이 지점에서 만나니까 여기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즉, 이만큼의 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공급이 많아. 자, 이 중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위로 올라간다? 아니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 이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만나게 되겠어요? 여기보다 더 밑에 부분인 여기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 이만큼의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야? 단순 노무직은 원인이 뭐니? 공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임금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즉,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돈을 조금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단락의 앞부분에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니? 전문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반면에, 자, 세 번째 단락의 넷째 줄. 반면에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직종은 그들의 전문적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고시를 시행하여 합격자를 아주 소수로 제한하므로 공급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봅시다. 자, 그래프를 한번 봐봐요. 자, 이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야. 얘들아. 지금 이게 공급 곡선이다, 이게. 자,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할 때, 자,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 줄어드니까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니라 그랬지. 자, 양은 뭐라 그랬어? 지금 양이 X축에 있잖아. X축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라 그랬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 선이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요, 어때요? 자, 어때? 이 전문직의 수요 곡선이 이거라고 했을 때 원래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되지. 이 지점이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결국 전문직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뭐다? 공급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졌다. 됐니? 원인과 결과를 아시겠죠? 이 원리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공급이 원래 엄격하게 통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체들이 자기들의 이런 고임금, 고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뭐 한대? 정부의 압력을 행사해서 공급을 더 늘리지 못하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들이 더 버는 돈이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자꾸만 압력을 행사해서 더 뽑지 마세요. 많이 뽑지 마세요. 해가지고 공급을 이 사람들이 제한한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은 어때요? 고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결과 소비자들은 뭐?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비싸게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단락 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이러한 소득 격차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대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뭐? 전문직의 보수를 너무 지금 높으니까 이 보수, 임금이죠. 보수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전문직의 수를 계속 늘려야겠다는 거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노동의 공급이 많아지면 임금은 떨어진다. 즉 전문직도 수를 늘리게 되면 그들이 버는 돈은 적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따른 공급의 양을 늘려나가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까먹기 전에 그래프 문제 먼저 풀어버리자. 자, 3번 문제 봅니다. 자, 다시 그래프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봐봐.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글을 이해했다. 우리가 지금 다 해봤어.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직과 단순 노무직의 임금 차이는 가의 E1과 나의 E2의 가격 차이다.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 그랬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임금이라 그랬어. 결국 전문직의 경우 이 지점에서 만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 자, 전문직의 경우 이 지점에서 만나고 단순 노무직의 경우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쵸? 점선과 점선이 만나는 부분이야. 그러면 이만큼 E2의 값, 그치? 그리고 E1의 값, 그죠? 이 값만큼 이 차이가 뭐야? 전문직의 임금과 단순 노무직의 임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단순 노무직의 소득이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단순 노무직 왜 소득이 낮죠? 공급이 높기 때문이야. 공급이 많기 때문이야. 그러면 공급 곡선이 많아진다는 건 뭐? 많아진다고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 아니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는 뭐야? 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즉, S가 뭐야? S가 S2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전문직의 소득이 높은 것은 이거는 뭐였어요? 전문직 소득 높은 이유가 뭐였어? 공급이 적으니까 소득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역시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어디에서? S에서 S1으로. 그치? 이 경우에는 적어지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위아래 아니야. 아직도 위아래로 풀고 있어 니네. 자, 왼쪽으로 가는 거. 감소한 거야, 공급이. 자, 그래서 3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단순 노무직의 임금을 높이려면 가의 균형 가격 이만큼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늘리면 된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힘들었던 거야. 이게 뭔 소린가? 이건 거의 뭐 또띠또띠 수준이에요. 그쵸? 뭐라고 하는 건가? 근데 가만히 봐봐, 얘들아. 자, 단순 노무직, 이 경우죠. 이걸 가지고 봐야 돼. 자, 단순 노무직의 가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 만나서 이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임금을 높이려면, 즉 이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겠어? 이 돈을 받으려면, 더 높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 같은 경우, 그치? 얘가 뭐야? S2가 공급 곡선이지, 그치? 자,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로 가려면 왼쪽으로 이동해야겠죠, 그쵸? 즉,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그치?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얘랑 만날 수 있겠니?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만날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증가한다는 거야. 즉,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났을 때 이 지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공급과 수요를 모두 늘려요? 자, 둘 다 늘려봐야 어차피 똑같은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한번 둘 다 늘려볼게. 자, 얘를 늘리려면 얘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쵸? 얘를 늘리려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쵸? 얘는 이만큼, 헷갈려. 자, 얘 D2 이 자리로 오른쪽으로 늘렸어. 얘도 이 자리로 늘렸어. 어때? 똑같은 지점에서 만나. 받는 돈은 똑같아진다는 거야. 둘 다 늘어나면 안 돼.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여야 된다는 거지. 결국 정답이 이거죠. 4번이지. 그치? 자, 5번은 그래도 봐봐. 글쓴이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뭐라 그랬니? 자,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공급을 늘려서, 그치? 이 사람들의 공급을 늘려서 이 사람들의 임금을 다운시켜야 된다. 임금을 낮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들의 공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공급 곡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이걸 늘리는 거. 또 위로 간다니네?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이 자리로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이게 증가하는 거지. 즉 S1을 S로 그치? S 방향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5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 S2의 방향이라 그랬지. S2는 어디 있는데? 이 S보다도 오른쪽에 있죠. 즉 S2는 이 자리란 말이야. 그지? 즉 얘를 이쪽으로, 더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야. 이게 지은이가 내놓은 해결책이죠. 그쵸? 전문직도 공급을 늘리면 이들의 보수가 하향 안정화가 된다. 그래서 격차가 적어진다. 이게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됐지? 자, 선생님 한 가지만 계속 강조하는데 한 번만 더 강조할게. 뭐였어? 자, 증가라고 해서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는 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Y축의 거는 그래요. 올라가는 게 증가고 내려오는 게 감소입니다. 하지만 S축의 경우, 이 경우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는 수요량, 공급량, 즉 양에 관련된 거란 말이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증가요, 왼쪽으로 가는 것이 감소다. 이것만 제발 기억해줘. 그러면 더 이상 너희들 그래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풉시다. 자, 1번 보세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위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을 추론이라 그랬어. 추론은 글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추리해내야 돼. 그러면 1번 봐봐. 이자가 올라가면 자본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 선생님, 이건 임금에 대한 글이지 이자에 관련된 글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추론 문제지. 추론은요, 글에 안 나온 것까지 너희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이자가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아까 뭐라 그랬니? 임금과 지대와 이자는 다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임금 같은 경우에 뭐야? 임금이 올라가면 아까 공급 곡선 있었죠. 그쵸? 자, 공급 곡선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었어? 자, 임금이 올라갈수록 어때? 이 공급도 올라가죠. 우상향의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임금, 지대, 이자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된다고 했어. 결국 임금 이 자리에는 지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1번은 추리해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익단체에서 정부 정책에 압력을 행사한다. 아까 누구?
전문직 그 고소득자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많이 못 뽑게 한다 그랬지. 됐어. 자, 그 다음에 3번. 고소득 전문직의 수는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전문직의 수를 늘리자 그랬잖아. 얘들아,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런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니? 불가능한 해결책은 해결책이 아니죠. 그렇죠? 가능하니까 전문직의 수를 늘리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재화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봐. 우리는 지금 이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는 걸 뭘 가지고 봤지? 임금을 가지고 봤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임금, 지대, 이자 다 같은 방식.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도 다 같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내가 이걸 정리한 이유를 알겠지. 그치? 자, 얘네들은 모두 다 뭐야?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이 된다. 4번 맞아요. 5번. 토지 공급 곡선은 노동 공급 곡선과 달리. 왜 달라? 왜 달라? 자, 토지, 노동, 자본. 얘네 어때? 다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단 말이야. 공급은 무조건 뭐? 우상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노동이 우상향인데 토지가 우하향일 수는 없어요. 얘네는 다 같은 원리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본다. 2번. 위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황에 적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보기를 보시면은요,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봐봐. 자, 변호사가 한 명도 상주하지 않는 지역을 없애는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의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아직도 일본의 변호사 수는 미국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자, 봐봐.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공급이 많아요? 미국이 더 많습니다. 그치? 일본은 어때? 공급이 더 적죠. 자, 그러면 일본 변호사의 공급이 적다. 즉 이들은 미국 변호사에 비해서 임금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건 이제 너무 자주 해서 이제 괜찮지. 자, 그런데 더구나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 중 절반이 도쿄에 집중돼 있고 도쿄를 벗어나면 도쿄가 아닌 곳에서는 변호사 한 명당 담당 주민 수는 3만 명에 달합니다. 즉 지방 변호사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쿄에 다 있고 지방에는 변호사들이 없어. 그러니까 지방에는 공급이 더 떨어져. 지방일수록. 이 글의 이론에 따른다면 지방일수록 임금이 높아져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고민은 깊어진다는 거죠. 얘들아, 돈을 많이 벌면 고민하겠니? 자, 공급이 딸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임금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고민해. 왜 그렇죠? 일본인들은 미국인에 비해 천성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즉 무슨 얘기야? 수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누구한테 상의하고 누구한테 의논해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재판하면 알려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방 변호사들은 일거리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급이 적으면 임금은 높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낮아. 이유는 뭐라는 거야? 수요 자체가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요가 적어서 이 사람들은 임금이 낮은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해야겠어? 이걸 늘려줘야겠죠. 그치?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봐봐. 한 국가 안에서도 어때? 수요와 공급이 지역마다 달라. 그렇죠? 도쿄와 지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올리는 변호사도 지역차가 많이 나죠. 2번, 일본 정부가 지방에 상주하는 변호사 수를 늘리려면, 즉 이 사람들이 지방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금을 높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문제가 뭐야? 수요가 낮아서 문제인 거잖아. 수요를 높여줘야 되죠. 그렇죠? 수요가 많아져야지. 수요가 많아져야지. 그 다음 3번 볼까요? 자, 일본 정부는 도쿄가 아닌 지방에서 일할 전문 변호사를 더 많이 양성해서 공급을 늘려야 지방 변호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군. 야, 이러면 되냐? 지금 많이 늘린다고 문제야? 지금 없어서 문제야? 많이 늘리면 무조건 해결돼? 야, 많으면 뭐해? 그럼 뭐하냐고.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지를 않아. 결국 지금 우리의 해결책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수요를 늘려줘야지. 공급이 많아지면 더 난리 나죠. 안 그래도 일거리가 없는데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지방의 변호사가 뭐야? 공급이 적은데도 고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 보기의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왜 그래? 적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훨씬 적어서라는 거죠. 그쵸? 공급도 적은데 수요가 훨씬 적으니까 어때? 사람이 적어도 돈은 조금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5번 볼까? 자, 법률 서비스를 대하는 미국인과 일본인의 국민성으로 볼 때 두 나라의 변호사 임금이 비슷해지려면 변호사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일본이 높아야겠다. 변호사한테 가는 비율이 적다며. 그치? 그러면은 그 비율, 절대적인 수를 맞춰주려면 전체 수를 늘려주면 되죠. 그치?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이번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 아까 했고 4번 어휘 문제. 이건 니네가 하는 거라 그랬죠? 자, 답만 말해줄게. 뭐니?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뭔데? 서로 엇갈리는 지점. 대칭이 아니라 교차를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선생님 진짜 시간이 갔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다. 그래프 어려운 거 아니야. 너희가 X축과 Y축에 뭐가 있는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 그리고 각각이 증가할 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거를 생각해주면 그래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사회 1 나머지 2지문 합니다. 꼭 풀어보고 오시도록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